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네, 김희양 노무사입니다. 네, 처음 인사드립니다. 네, 이제 강의 시작해 보도록 할게요. 자, 일단은 여러분들 그 자료실에 보시면 강의 계획서 하고요. 그렇죠? 강의 계획서하고 강의 공부 방법론 요거를 조금 올려놨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좀 같이 보시고 먼저 인트로 하고 들어갈게요. 저희가 오늘은 저희 수업 시간, 실강 우리 수업 시간을 보시면 저희가 6시 반부터 오늘은 7시부터 첫 시간이라 시작을 하지만 6시 반부터 해서 우리 사회적 거리두기 때문에 10시까지 강의를 할 거예요. 10시까지 강의를 할 거고 강의 이렇게 우리 교재는 다 가지고 오셨죠? 에센스 2022년 대비판 요거고요. 이게 최신 교재입니다. 혹시나 뭐 추록이나 이런 것들 나오면 제가 이제 공지를 해드릴 테니까 그렇게 좀 하시면 될 것 같고, 자, 그다음 강의 계획서 먼저 좀 볼게요. 강의 계획서는 뭐 다른 거는 여러분들이 그냥 보시면 되는데 나머지 그냥 읽어보시고. 그렇죠. 읽어보시고 그 강의 스타일 자체가 말이 되게 많아요. 말 되게 많고 여러분들의 책을 일단은 반복을 되게 많이 할 거고요. 반복을 많이 할 거고 여러분들이 수업 강의를 듣는 것만으로 조금 어느 정도 좀 암기가 좀 되도록 좀 그렇게 좀 진행을 좀 해볼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좀 참고를 하시고요. 그다음에 나머지는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저랑 이제 소통을 하고 싶다라고 하면 카페를 개설을 해놨어요. 개설은 해놨는데 사실 뭐 제가 운영에 조금 좀 손을 대지 않아서 카페가 조금 썰렁해요. 그래서 글밖에 없어요. 그냥 뭐 질문하는 글 있으면 바로바로 제가 댓글 웬만하면 달아드리니까 그렇게 좀 이용을 하시고요. 그리고 뭐 다음 시간에 제 개인 메일을 조금 오픈을 할 테니까 메일 보내시면 좀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좀 하시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그 자료는 제가 자료를 늘리는 거 되게 좋아하진 않아요. 그런데 이게 사보 같은 경우에는 강의를 이제 듣다 보면 조문 있잖아요. 조문을 직접 보는 거 하고 우리가 책으로 또 보는 거 하고는 살짝 또 느낌이 좀 다를 수 있어요. 그래서 제가 조문을 조금 드릴 거예요. 과목별로 이렇게 진도별로 이렇게 저걸 드릴 테니까 조문을 좀 이용을 하시기를 좀 권해드립니다. 자, 그래서 그렇게 하실 거고 그 다음에 여러분들 보시면 강의 회차가 좀 1회부터 7회까지 나와 있어요. 1회부터 7회까지 나와 있는데 이거 제가 기본 강의 해보니까 7회 가지고 강의를 할 수가 없어요. 7회 가지고 좀 모자라요. 그래서 약 2회 정도의 이제 보강이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고요. 보강은 여러분들 뭐 다른 과목이랑 겹치거나 아니면 다른 스케줄이 겹치는 경우에는 동영상으로 풀어 놓을 거예요. 그러니까 동영상으로 들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렇게 하시고요. 지금 오늘은 우리가 사회보장 기본법 우리 들어갈 건데 그거 전에 잠깐 잔소리 좀 하고 들어갈게요. 그죠? 공부 방법론인데 이거는 뭐 이게 막 매년마다 공부 방법론이 막 바뀌진 않아요. 여러분들 공부 방법론 하면 얼마나 눈이 반짝반짝해요. 그죠? 그래서 많은 공부 방법론들을 여러분들이 이 사람 것도 보고 저 사람 것도 보고 막 할 거란 말이에요. 그럴 건데 자, 그거 여러분들 좋습니다. 공부 안 되실 때 다른 거 보느니 그런 거 보세요. 그런 거 보고 동기부여를 조금 얻으시도록 좀 하시는 것도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그 동기부여를 했다라고 하면 그거 버리지 마시고 하나씩 시도는 해볼 가치가 충분히 있어요. 그래서 이 사람 거 한번 해보고 저 사람 거 한번 해봐서 내가 나한테 맞는 거를 조금 하시는 것도 저는 권해드려요. 근데 제가 그렇게 했거든요. 제가 합격하기 전에 이 사람 합격 수기도 보고 저 사람 합격 수기도 보고 강사들이 얘기하는 것도 듣고 저 중에 나한테 좀 내 상황에 맞게 내가 조금 소화가 가능한 게 뭘까 그런 거를 좀 찾아서 했던 기억이 납니다. 그래서 그 중에 하나로 얘를 좀 참고를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특히나 이거는 제가 이거 중학교 때부터 했던 거예요. 중학교 때부터 갑자기 이제 그렇죠. 너가 오래 공부를 했구나라는 거를 여러분들 아실 수 있을 텐데 중학교 때부터 이거는 했었던 거예요. 어떻게 하다 보니까 자, 보시면 우리 사보 같은 경우는 꽈락이 되게 많아요. 꽈락 되게 많고 여러분들이 오해를 하시는 게 한간에 이제 그래요. 우리 뭐 4days 들으면 되고 사보 같은 경우 이거 시간 많이 투자하는 거 좀 아깝다. 시험 앞두고 한 2주 정도 만에 이제 좀 빡세게 딱 하면 된다라고 생각을 하시는데 이거는 스스로 멘탈을 여러분들이 스스로 판단을 하셔야 돼요. 내가 멘탈이 좀 괜찮은지 아니면 내가 멘탈이 조금 흔들리는지 이런 거를 조금 보셔야 돼요. 그래서 내가 만약에 멘탈이 좀 흔들린다 그러면 과연 여러분들이 2주 안에 다른 과목은 안 중요할까요? 그 사보를 2주 만에 보겠다라고 하는 사람이
그죠? 사보를 2주 만에 보겠다라고 하는 사람이 과연 다른 과목은 완벽하게 되어 있을까? 물론 시험에 완벽이라는 건 없어요. 하지만 그만큼 되어 있을까? 그거를 조금 한번 생각해 보시고요. 2주 만에 사보를 보려고 한다? 멘붕 와요. 내가 그 기본 강의 때 뭐 열심히 들어가지고 다 체크를 해놨다라고 해도 멘붕이 옵니다. 그럴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이거는 여러분들이 하실 때 얘는 한번 내가 시험장 끝까지 갖고 갈 거. 여러분들 프린트만 달랑달랑 들고 가도 좋긴 한데 그거는 여러분들 공부가 이제 어느 정도 다 되어 있다는 전제 하에서 마무리 강의를 듣고 그걸 이제 이해가 된 상태에서 그거 갖고 가면 오케이예요. 근데 그게 아니라면 내가 기본 강의 때 들었던 그 강의 책 있잖아요. 그거 그대로 이제 압축해가지고 갖고 들어가는 거잖아요. 그 책 하나에다가 다 그냥 하시는 거예요. 하나만 보는 거예요. 하나만 책을. 그쵸? 그래서 그거 하려고 하는 거기 때문에 자 보시면 나머지 뭐 강약 조절이랑 이런 거는 제가 다 해드릴 거고 객관식 시험이잖아요, 우리. 그래서 이 공부 방법론에서 보시면 다른 것보다 로마자 3번 보시면 면가락에서 전략 과목으로 공부 방법론 있죠. 그것만 좀 잠깐 볼 겁니다. 자, 객관식은 거꾸로 공부하라라고 되어 있는데 이거 애초에 내가 정말 생 베이스가 아무것도 없으면 없을수록 도대체 시험이 뭐가 나오는지를 알고 들어가야 돼요. 여기서 오해를 하시면 안 되는데 그 시험이 저희가 수업 듣기 전에 그러니까 객관식 문제를 먼저 이제 구경하고 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려요. 근데 구경을 하고 오라는 거지 이걸 막 열심히 풀라는 소리가 아니에요. 뭐 푸는 거 좋아요. 저는 풀지만 여러분들한테 풀라고 강연을 안 해요. 왜요? 강의를 아무것도 안 들었는데 문제 풀어야 무슨 소용이 있어요. 제가 지금 말하는 거는 뭐냐면 이 강의 시간을 최대한 효율적으로 주어진 시간을 활용하기 위해서 최대한 가성비를 높이기 위한 작업인 거예요. 그거 딱 수업 전후 5분만 투자하시는 거예요. 한 5분, 10분 정도? 한 수업 전에 한 10분. 그죠? 수업 끝나고 한 10분 정도 투자를 합니다. 수업 전에는 여러분들이 뭐를 하시냐면, 자, 일단은 문제를 구경하는 거예요. 해당 범위에, 해당 우리 진도, 예상 진도 있잖아요. 대략 보면은 뭐 챕터 고용보험 여기 제가 해놓은 거 있죠. 고용보험 우리가 한 2~3회 정도 들어갈 거거든요. 2회 가지고는 좀 모자르고 2~3회 정도 강의가 들어갈 건데 그러면 그거 정도를 해서 분량을 나눠가지고 처음에는 기출문제를 구경을 하는 거예요. 기출문제를. 예를 들어서 우리 이거 사회보장 기본법 같은 경우에 그죠? 사회보장 기본법 같은 경우에 예를 들어서 자 수급권이다. 사회보장 수급권이다 라고 하면 이게 이제 2장에 있잖아요. 사회보장 수급권이다 라고 하면 사회보장 수급권 쪽에 우리 책에 다행히 교과서에 다 기출이 다 체크가 되어 있어요. 그죠? 체크가 다 되어 있기 때문에 오히려 더 편하게 공부를 할 수가 있어요. 자, 여기 문제 보시면 다행히 여기는 조문이 몇 개 안 되고 그죠? 내용이 몇 개 안 되죠? 한쪽밖에 안 되는데 자, 문제를 일단 구경을 한다라는 거는 뭐냐면 실제로 내가 이게 이제 어떤 것들이 문제가 나오는지를 여러분들이 눈으로 찍고 들어오라는 소리예요. 눈으로 구경합니다. 자, 1번, 2번, 3번, 4번만 이렇게 보면 다 사회보장 수급권 뭐 어쩌고저쩌고 되어 있잖아요. 저는 OX를 먼저 표기를 해요. 저는. 그러니까 문제가 틀린 것은이면 틀린 거 이렇게 그냥 체크해요. 어차피 공부할 거고 틀린 문제 지문에 꺼내기 거기기 때문에. 그럼 여기다가 보고 왜 틀렸는지를 여기다가 정답을 체크를 합니다. 예를 들어 이게 뭐 10일인데 뭐 15일이다. 예를 들어서. 그러면 이걸 체크하는 거예요. 이런 걸 숫자로 파는구나. 그리고 눈에 봤더니 뭐가 포기, 뭐 제한, 뭐 이런 게 나오고 양도, 뭐 금지, 막 이런 단어가 반복적으로 그냥 나오는 거예요. 그냥 쓱 눈으로 보는 거예요. 눈으로 보던지 아니면 OX 표시하실 분들은 하시던지. 저는 책 깨끗하게 보는 거 권하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이 이 책 내년에 또 볼 거예요? 아니죠. 접시물에 코바 가야 돼요. 그러면 또 볼 거 아니에요. 여러분 과락 맞을 거 아니잖아요. 그죠? 합격해서 2차 볼 거잖아요. 그죠? 2차 떨어져가지고 1차 다시 공부하는 거는 어쩔 수 없어요. 그건 있을 수 있어요. 한 번에 보는 사람 많지 않으니까. 그런데 이 책을 내년에 또 본다라고 생각하시면 안 돼요. 특히나 사회보험법 책은 얘기를 드리려고 그랬는데 개정이 잦다 보니까 웬만하면 책에 돈 아끼지 마세요. 그러니까 추록을 사서 여러분들이 하시는 거 말고 항상 책은 세 판으로 보시는 거예요. 특히나 연도 중간에 바뀌는 건 괜찮은데 아예 그 작년 책을 올해 또 본다. 이거는 하지 마세요. 비추예요, 비추.
그거 추억에다 오려 붙이는 시간이 더 걸려요. 여러분, 아시겠죠? 이건 잔소리고. 자, 그러면 문제를 이렇게 구경을 하고 들어온다. 그러면 해당 부분을 강의할 때, 여러분이, 저거 나 아까 봤는데? 그리고 집중력이 팍팍팍 올라갑니다. 그거를 노리려고 거꾸로 공부하라고 하는 거예요. 그죠? 이렇게 한 다음에, 또 하나 해야 될 거는 뭐냐면, 여러분이 기출 체크를 하시는 거예요. 기출 체크를 합니다. 기출 체크. 그러니까 저 같은 경우에는 저도 당연히 수업 전에 당연히 이렇게 강의 준비를 당연히 하고 들어와요. 그죠? 그러면 기출 같은 것들이 제가 원래는 이제 주황색으로 하는데 기출 체크 같은 것들을 이렇게 저도 이렇게 해요. 이런 식으로 해요. 그러니까 이거는 뭐 여러분들 뭐 제 거를 보실 필요는 없는데 이런 식으로 저도 형광펜으로 쭉쭉쭉 해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다른 거는 몰라도 기출 체크하고 문제를 구경하고 들어오는 거, 요 정도는 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기출을 형광펜으로 저는 하기를 권유를 해드려요. 저는 주황색 형광펜을 권해드립니다. 저는 그래요. 이건 색깔은 뭐 마음대로 하세요. 형광펜으로 해가지고 일단은 여러분들이 내가 기출은 변하지 않잖아요. 내가 틀린 문제를 다음엔 안 틀릴 수 있어요. 공부를 열심히 하면. 근데 그게 아니라면 이 기출 체크한 부분들이 있죠. 요 부분들 먼저 하시고 그죠? 주황색으로 쭉 체크를 좀 하시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강의를 들어오면 알아서 강약 조절이 되는 거예요. 시각적으로. 그쵸? 그래서 그렇게 해서 좀 들어오시면 똑같은 수업 시간을 50분, 1시간을 듣더라 그래도 집중도가 좀 달라집니다. 그래서 훨씬 더 가성비 있게 공부를 할 수가 있으니까 그렇게 조금 해보시는 걸 좀 권해드려요.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요거 이제 거꾸로 공부라는 거는 이제 그런 거고 그래서 펜 색깔 활용하는 거를 저는 이거를 좀 활용을 하셨으면 좋겠어요. 여러분들 이거는 그 예전에 사법고시 시험 공부할 때 2차 공부할 때도 다들 각자의 그 색이 있어요. 판례는 파란색, 뭐 학설은 뭐 통설은 뭐 초록색, 뭐 소수설은 뭐 연두색, 막 이런 식으로 했었던 게 기억이 나거든요. 기억이 나요. 근데 그런 거랑 비슷하게 뭐 굳이 그럴 필요는 없지만 1차 때도 반드시 좀 권해드리는 거는 기출 체크하는 거 하나랑 내가 틀렸던 거. 그죠? 내가 틀렸던 거. 그거는 반드시 조금 색깔을 좀 다르게 해서 체크하시는 거를 저는 권해드려요. 그죠? 조금 더 세분화한다라고 하면 자, 1번이랑 3번은 반드시 하셔야 돼요. 관성이 있기 때문에 내가 틀렸던 문제 또는 헷갈려서 또 틀릴 것 같은 거. 그거는 분홍색 같은 걸로 이제 체크를 하시고 기출은 주황색으로 체크를 하시고 그 다음에 저는 이해가 안 가거나 모르는 부분은 연두색으로 체크를 했다가 다음번에 이해가 가잖아요? 연두색으로 이렇게 체크를 해놨어요. 연두색으로 이렇게 체크를 해놨어요, 제가. 다음번에 이해가 갔다. 그러면 그거는 그냥 지우는 거예요. 이해 갔으니까. 이런 식으로 해서 나머지가 남을 때는 나된 기출하고 내가 모르고 내가 틀렸던 거 있죠. 걔네만 보는 거예요, 걔네만. 그런 식으로 좀 책을 가독성을 조금 좀 빨리빨리 좀 돌리기 위해서 그거를 좀 작업을 하는 거예요. 그쵸? 그래서 그렇게 좀 생각을 하시고요. 그래서 그 뭐 연두색, 기출은 주황색 이렇게 체크가 되어 있잖아요. 그리고 마지막에 강사가 조금 중요하다라고 이제 얘기하는 거 있죠. 뭐 중요합니다라고 얘기하는 거는 그건 따로 체크는 하셔야죠. 그쵸? 그래서 그거는 상대적으로 비중이 높은 거니까 저는 그런 거를 이제 하늘색으로 체크를 했어요. 그래서 그렇게 좀 체크를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렇게. 그래서 이렇게 하는 이유는 요거를 한 번이라도 더 회독수를 조금 빨리 돌리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회독수를 좀 빨리 돌려서 이렇게 해서 좀 끝낼 거구나. 이렇게 해서 한 번에 휘리릭 볼 수 있게끔 내가 작업을 하는 거구나. 사실은 단거나가 다른 게 아니고 그게 단거나예요, 여러분. 내가 시험장에 들고 갈 책에다가 그쵸? 쉬는 시간 직전에 내가 한번 휘리릭 이걸 볼 수 있느냐 없느냐가 사실은 2차까지 얘기하는 거예요. 그 과목에 그 시험에 당락을 가르는 거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식으로 조금 하시고요. 저는 동강 듣는 거 상당히 권해드려요. 제가 2차 때도 동강을 봐가지고 많이 도움받았거든요. 뭐 코로나 핑계도 있지만 사실은 뭐 실강 듣는 것도 좋아요. 되게 좋은데 체력이 되게 많이 뺏겨요. 특히나 여름 이럴 때 체력이 많이 소진될 때는. 그러면 시험 모의고사는 보시고 강의 듣는 거는 내가 들었던 강의, 복습용으로 한번 들었던 강의를 한 번 더 듣는 거 저는 개인적으로 효과가 되게 좋았어요. 되게 좋았어요, 저는. 그래서 들었던 거, 싫었던 건데 내가 들었던 거를 한 번 더 듣는 거. 그거는 빠르게 들을 수 있어요. 내가 이미 책을 다 단권화를 해놨고 필기를 다 해놨기 때문에 그 시간이 싹 다 세이브가 되고 한 번 빠르게 강제적으로 뇌에다가 주입을 하는 거죠. 시험에 가까우면 가까울수록 집중도는 더 올라가게 되어 있고요.
요거는 그냥 하나의 그냥 팁으로 이제 말씀드리는 거고, 동영상을 활용을 좀 잘 하시면 상당히 좀 도움이 많이 된다. 이거 조절할 수 있잖아요, 동강 들으면. 그죠? 그래서 수업 시간 스타트 하기 전에 딴 거 하지 마시고, 한 10분 정도 시간 더 걸릴 수 있어요, 사실. 저는 뭐 우리 실강 듣는 우리 수강생분들은 한 20분 전에 30분 전에 일찍 와가지고 요거를 먼저 하게끔 말씀드리거든요. 그래서 요거를 문제 이거 구경하는 거 하고 기출 체크를 먼저 하시고 그 다음에 수업 끝나고 나서 가지 말고 창 끄고 여러분들 그냥 이렇게 닫고 그냥 딱 일어나고 오늘 공부 다 했다 자기 위안하지 마세요. 강의 들은 거 공부한 거 아니에요. 물론 강의가 최적화돼 있으니까 공부는 했죠. 하지만 여러분이 혼자 소화하는 시간이 반드시 필요해요. 그래서 제가 드린 조문집 있잖아요. 그 조문집 보시면 한쪽은 일부러 백지로 되어 있어요, 여러분. 한쪽은. 이게 볼륨감이 커도 일부러 그렇게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래서 각각의 이게 조문들을 쭉 조문이 있고요. 여기 이렇게 빈 공간이 있잖아요. 이거 놓으려고 그냥 놔둔 거 아니고 낙서라고 둔 거 아니에요. 이 부분 수업 시간에 다 했잖아요. 그러면 조문을 읽으면서 키워드 생각나는 거 있나 조금 체크를 해보시고 여기다 그냥 끄덕끄덕 거리면서 한번 암기하시라고 그냥 드린 거예요. 암기하시라고. 백지 노트 공부할 때 내가 오늘 수업 시간에 뭘 배웠지? 기억나는 키워드가 뭐가 있었지? 라는 거. 그거 한번 써보시라고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요거는 여러분들이 피드백을 주시면 제가 여백을 조금 더 줄일 수도 있고 조금 더 많이 늘릴 수도 있어요. 지금 이거는 제가 임의로 다 작업을 한 거기 때문에 어떤 칸은 이거는 좀 뭐 줄여도 될 것 같은데? 라고 하는 거 있어요. 그럼 아니면은 그냥 한글 파일로 달라 이러실 수도 있고 그런 거는 여러분들이 피드백을 주시면 제가 그거를 좀 맞게끔 적절하게 좀 수정을 해서 드릴게요. 그래서 그렇게 좀 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이거는 과목에 상관없이 이거는 당부드리는 거예요. 우리는 1차 시험하고 끝날 게 아니잖아요. 그쵸? 1차 시험하고 끝날 게 아니기 때문에 3번은 여러분들이 2차 시험 끝까지 그리고 어떤 시험을 보던지 간에 조금 이거는 항상 좀 염두를 하셨으면 좋겠어요. 여러분들이 우리가 2차 시험을 볼 때는 붙으려고 하는 거잖아요. 그쵸? 그렇기 때문에 한 과목이라도 펑크가 나면 안 돼요. 제가 봤을 때는 점점 더 이제 우리 어린 친구들 체력 좋고 머리가 빠릇빠릇하게 돌아가고 끈질기게 앉아서 할 수 있는 그런 짱짱한 친구들이 많이 들어오고 있어요. 경쟁률 점점 더 높아지고 있죠. 그죠? 그런 상황에서 남들보다 어쨌든 하려고 그러면 어쨌든 펑크나는 과목은 있으면 떨어져요. 그거는 어쩔 수 없습니다. 뭐 어쩌다가 다른 거는 다 잘 받고 큰 문제를 논점이 하나가 뭐 일탈이 됐다. 이런 경우는 뭐 다른 거 너무 잘 보면 붙을 수 있겠죠. 간당간당하게. 하지만 과목 자체가 하나가 펑크가 나버리면 그 시험은 다른 거 아무리 잘 봐도. 그죠? 이거 되게 합격권에서 멀어지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특히나 2차 가면 저는 그랬어요. 저는 행정쟁송법이 하기가 너무 싫었어요. 저는 2차 때 행정쟁송이 너무 하기 싫었는데 그거를 제가 뭐 다른 수업 시간 때도 뭐 알려드리겠지만 사실 저는 수험 기간이 그렇게 막 짧게 막 1년 안에 바짝 해가지고 2년 안에 패스하고 이런 건 아니에요. 그랬던 건 아니었기 때문에 막판에 제가 합격했던 해 했던 거는 저 싫어하는 과목을 조금 더 억지로라도 더 보려고 엄청 노력했어요. 그래서 결국은 그렇게 인풋을 들이부으니까 결국은 걔가 최고 득점 나오더라고요. 정말 진짜 점수 높았거든요. 그 과목이. 그래서 그런 걸 딱 공부를 하니까 싫어하는 과목을 전략적으로 여러분들이 얘를 안 할 수 없게끔 먼저 배치를 해놓고 하셔라. 그리고 그게 너무너무 싫다 그러면 막판에 좀 쫄릴 때 있잖아요. 2기 막 돌아갈 때 그때쯤에 저는 이미 들었던 기본 강의를 한 번 더 그냥 빠르게 동영상으로 배속을 돌려버리는 거 있죠. 저는 그거는 저한테는 되게 효과가 좋았어요. 제 행쟁을 그렇게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거의 뭐 체력 아낀다고 모의고사 많이 안 봤거든요. 모의고사 많이 안 보고 했는데도 거의 뭐 통으로 거의 다 암기를 다 했던 것 같아요. 구조 자체를. 답안지 구조 자체를. 그렇게 했었던 게 기억이 납니다. 그래서 싫은 과목은 반드시 억지로라도 좀 배분을 좀 하셔야 된다라는 거고요. 그래서 무의식 중에 자꾸 뒤로 밀어요, 얘를. 내가 좋아하는 거를 더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자기한테 무슨 합리화예요? 나 이거는 내 전략 과목이야. 나 이거는 고득점 맞을 거야. 이렇게 해서 공부를 하는데 그쵸? 여러분 40점에서 그죠? 60점까지 올리는 거 대부분 이제 우리 합격권이 60이니까 꽈락이 40이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이거를 한 40점에서 60점 근처로 올리는 공부가 더 쉬운지 아니면 60점 후반에서 70점 초반 맞기가 쉬운지 그거는 여러분들이 어떤 게 더 필요한지는 아시겠죠? 어떤 게 더 효율적인지는. 그러니까 그거 한 과목을 펑크를 내면 안 된다라는 거고요. 그 다음에 한 권의 모두라는 게 여러분들이 딱 그 단권화가 이런 거예요. 내가 시험장 막판에 들어갈 자료 있잖아요. 뭐 노동법이면 예를 들어 뭐 서브노트면 서브노트, 뭐 아니면 나는 무거워도 기본서 갖고 간다 라면 기본서 대신에 그 안에 한 번에 쉬는 시간 안에 돌릴 수 있게끔 싹 다 정리를 하시는 거, 그 작업을 수험 기간 내내 하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그런 거 이제 하시고요. 그 다음 백지 현출이다라고 하는 거는 이건 그런 거예요. 여러분들이 수업 시간 끝나고 나서 요 시간 요거죠. 그래서 수업 시간 끝나고 나서 오늘 배운 거를 어쨌든 수업 끝나고 나서 직후에 하루가 지나가기 전에 복습하는 게 효율이 제일 좋아요. 해보니까 그래요. 해보니까. 여러분들이 이제 힘드니까, 그죠? 힘드니까 책을 덮어요. 책을 덮어요. 수업 딱 끝나면 나 오늘 수업 들었어. 나 자신 잘했어. 이러고 덮거든요. 그리고 이제 자기 할 거 다 했다고 이제 놀러 가죠. 유튜브를 보든가 나가 노는데 그런 거 하지 마시고 요거 하고 노세요. 하고 요거 어차피 또 저거 해도 잊어버리거든요. 잊어요. 또 까먹어요. 까먹는데 다음에 외울 때 그래도 조금 더 빨리 외워져요. 자, 그거를 조금 생각을 좀 하세요. 그래서 그렇게 하시고요. 나머지는 제가 수업 중간중간에 잔소리를 조금 많이 드릴 거예요. 잔소리를 많이 할 거니까 좀 그렇게 조금 하시고요. 강의 활용 거기 방법이라고 되어 있어서 3번에 제가 동영상 강의 제가 그거를 조금 강력하게 좀 얘기를 해놨어요. 저는 굉장히 그 효과를 많이 본 사람이기 때문에 좀 그거를 좀 얘기를 해놨습니다. 그래서 그거 좀 반복하셔가지고 좀 보시고요. 그래서 이런 거는 딱 보셨으면 내가 할 것만 취하고 버리시면 돼요. 뭐 주는 자료라고 다 가지고 있을 필요 전혀 없습니다. 이렇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본격적으로 좀 강의 좀 들어가 볼게요. 강의 들어가 볼게요. 오늘은 제가 필기 노트를 따로 제공을 안 해드려요. 사회보장 기본법은 내용이 별로 안 돼가지고 이거는 이제 필기 노트 안 드릴 건데 다음번에 할 때는 제가 필기 노트를 드릴 거예요. 필기 노트인데 필기 노트가 별게 아니고요. 별게 아니고 칠판에 쓰는 판서 중에 일부를 그냥 여러분들이 책에다가 그냥 편할 때 뭐 포스트잇으로 뭐 붙이든 아니면 써놓든 하시라고 그냥 드리는 거예요. 이거는. 그러니까 뭐 크게 뭐 중요한 자료는 아닌데 필기 시간을 조금 세이브 하려고 드리는 거니까 그렇게 좀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이제 들어가 볼게요. 자, 우리 어떤 순서대로 나갈 거냐면 사회보장 기본법 먼저 나갈 거고요. 그 다음에 우리 중요한 거 고용보험법 나갈 거예요. 고용보험법. 그 다음에 순서가 이래요, 여러분. 뭐 저는 그런 거 좋아해요. 공부를 할 때도 조금 그 얍삽하게 하는 게 나쁜 건 아니거든요. 저는 좀 그래요. 저는 공부도 좀 얍삽하게 했어요. 뭐 어떻게 해요. 주어진 시간은 한정돼 있고 나올 거 뽑아가지고 효율적으로 해야죠. 그쵸? 그래서 사회보험법도 이거예요. 당연히 시험이 이렇게 딱 범위가 보면 여러분 아시잖아요. 사회보장 기본법 오늘 할 거죠? 사회보장 기본법 할 거고 그 다음에 고용보험법 할 거고 산재 할 거고요. 그 다음 징수 할 거예요. 그 다음이 연금이랑 건강은 시간 있으면 하는 거. 사실은. 왜요? 얘네 둘 합쳐봤자 4문제 나오거든요? 4문제? 그러면 여러분들이 목표가 지금 사보에서 100점 맞겠다라는 사람이 있는지 모르겠는데 100점 맞는 건 사실은 좀 비효율적이라고 생각하고요. 강의도 맞는 것도 틀리라고 4문제는 틀릴 거예요, 여러분. 그거 틀리라고 4문제 그거 알려고 시행령, 시행규칙까지 샅샅이 다 보는 거 너무 비효율적이에요. 암기할 양이 이만큼 늘어나기 때문에 그렇게는 안 할 거고 우리 강의는 80점 맞는 게 목표긴 해요. 목표인데 어쨌든 내가 강의 들으면 60 이상은 너끈이 나오거든요. 너끈이 나올게끔 가르쳐 드릴 건데 그러면 그렇게 나오려면 얘는 일단 4문제니까 아예 안 보는 거는 불안하고 여기서 나오는 게 분명히 거저먹는 문제가 있어요. 그 정도는 할 거고 보충 때 할 거고 보강 때. 자, 사회보장 기본법에서 보통은 자 여기 그 문제 우리 공부 방법론 거기 보시면 제가 그 적어놨거든요. 비중을 적어놨어요. 최근 3개년이라고 해서 적어놨는데 왜 21년도 거 없냐? 책에 있어요, 에센스에. 에센스에 있어서 따로 안 해놓은 거지 똑같아요. 그냥 한 문제 정도가 이제 그 66722 뭐 아니면 67622 막 이런 식으로 가는 거지 나머지 비중은 똑같아요. 요거는
그죠? 그래서 보시면 이게 보통 3문제, 4문제 정도 나오고 얘네들이 한 6, 7문제가 나와요. 각각. 그리고 얘는 2문제, 2문제 이렇게 나와요. 그런데 그러면 얘가 더 중요한 거 아니냐? 맞아요. 맞는데 얘는 양이 압도적으로 적어요. 사회보장 기본법은. 그렇기 때문에 효율로 따지자 그러면 얘가 최고인 거죠. 원래 수학은 집합 배우면 앞에 이렇게 집합 그렇게 많이 안 나오잖아요. 근데 얘는 사회보장 기본법은 공부하면 되게 많이 나오는 애예요. 그래서 이렇게 효율적으로 이렇게 공부할 거고 강의 순서도 이렇게 갈 거예요. 사회보장 기본법 하고 고용산재 배우고 고용산재에 대한 징수를 따로 묶어낸 게 이게 징수법이거든요. 그러니까 이렇게 큰 덩어리를 배우고 나머지 연금이랑 건강은 조금 따로 노는 것들이 있어요. 그래서 요 따로 노는 것들은 뒷부분에서 따로 배우도록 할 겁니다. 그래서 오늘은 사회보장 기본법 먼저 배울 건데, 자, 우리 강의 들어갈 때는 각각에 대한 어떤 기본 틀이나 아니면 키워드 같은 것들을 먼저 좀 눈에 좀 넣고 들어갈 거예요. 자, 사회보장 기본법은 기본적으로 이제 문제가 나오는 게 한 3-4문제 정도 출제가 되는데 그 중에서 주제, 키워드별로 조금 나눠보면 이렇게 좀 나눠볼 수 있어요. 첫 번째 카테고리는 일단 기본 개념이에요. 기본 개념 나오는 거 하나, 용어 정의 부분이 조금 시험에 나올 수가 있어요. 용어 정의 부분. 그 다음에 사회보장 주체와 책임의 대상, 즉 국가 책임 4가지. 요게 시험에 문제가 많이 나옵니다. 첫 번째는 용어에 대한 개념 정의. 개념 정의가 문제 많이 나오고요. 두 번째 토픽은 책임 주체. 특히나 국가 책임의 4가지. 요거를 먼저 외워 놓으셔야 됩니다. 국가 책임의 4가지를 요거를 오늘 배울 거고요. 그 다음에 또 큰 키워드로 사회보장 수급권이라는 게 있어요. 사회보장을 갖게 되는 이 사회보장 수급권이라는 하나의 키워드가 있고, 그 다음은 사회보장위원회가 있습니다. 사회보장 수급권, 그 다음 사회보장위원회 이렇게 있고요. 그 다음에 나머지 큰 주제가 이제 비용 부담이 있어요. 사회보장제도에는 당연히 비용 부담이 들어갈 수밖에 없어요. 비용 부담. 그래서 최종 진화 형태는 요 책임 주체하고 비용 부담까지 이렇게 같이 공부하는 거. 이렇게. 당연히 교과서에서 할 때 다 정리해 드릴 거예요. 그래서 이게 크게 이러한 좀 카테고리, 이러한 큰 좀 얼개로 되어 있구나라는 거를 좀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우리가 총칙 이제 들어가 볼 건데, 여러분들이 항상 사회보험법을 좀 공부를 하시면서 궁금해 하시는 게 도대체 개정이 자주 되는데 이거 그러면은 시험 직전까지 개정된 거 봐야 되냐 이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딱 정리해 드릴게요. 우리 시험은 어떤 시험 범위가 나오냐면, 자, 시행일 있죠. 시험 보는 날, 시험 시행일 날, 시험 날에 현재 시행되고 있는 법률이에요. 시행일, 시험 치는 날, 시험일 현재 시행되는 법률. 요거예요. 개정안이 예정이 되어 있어도, 개정안이 나와도 아직 시행이 안 됐으면 그거는 시험 범위 아닌 거죠. 우리 시험일 기준으로. 그러니까 요거는 이미 다 제가 다 교과서 아니면은 마지막 특강 때 다 해놓을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좀 알고 들어가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총칙 바로 들어갈게요. 자, 사회보장 기본법의 의의 목적 같은 거 이제 처음에 보시면은 1절 먼저 볼게요. 1절 보시면 의의 편하게 봅니다. 자, 여러 가지 사회보장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이제 규정을 하는 건데, 얘가 우리 밑에 보시면 2번 보시면 헌법 34조의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 있죠. 요거를 이제 구체적으로 헌법에 이런 기본권이 있으니까 요걸 어떻게 각 법에 구체적으로 마련을 할까? 그죠? 그런 거에 대한 모법이 바로 사회보장 기본법이라고 보면 돼요. 그죠? 그러면 구조가 어떻게 되어 있냐? 헌법 34조에서, 그죠? 헌법 34조에서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가 나옵니다. 그쵸?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가 나오고요. 이게 바로 사회보장 기본법이, 그쵸? 얘가 모법 역할을 하는 거예요. 마치 민법처럼, 민법을 기본법이라고 우리가 얘기하잖아요. 마치 얘가 이제 모법처럼 기능을 하는 거고, 여기서 이제 우리가 각각의 아는, 그쵸? 고용보험법도 있고, 뭐 산재도 있고, 뭐 의료급여도 있고,
등등등등의 법이 나오는 거예요. 그쵸? 이런 식으로 조금 기능을 하고 있구나라는 게 조문에 나옵니다. 조문에 나와요. 자, 그래서 이런 걸 가지고 우리가 여기 보시면 이번에 중간 매개체적 성격을 갖는다고 했잖아요. 그게 바로 이런 걸 얘기를 해요. 그래서 이 사회보장기본법을 먼저 배우는 게 하나가 이유가 밑에 나오는 나머지 그런 부수적인 법령들의 어떻게 보면 기본적인 뼈대 내지는 근간이 된다라고 하기 때문에 얘를 먼저 배우는 거예요. 이거는 여러분 조문이 되게 숫자가 작잖아요. 작은데 요거 한 조문 한 조문마다 거진 그래도 문제 나올 가능성이 있다라고 보셔야 돼요. 그러니까 조문을 다 외우라는 게 절대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 조문 덩어리만큼이 그만큼 문제가 조금 이 조문이 작기 때문에 그죠? 조문이 적기 때문에 그만큼 꼼꼼하게 좀 봐야 되는구나. 하나하나 좀 조문 얘는 원문을 좀 봐야 될 필요가 있겠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보시면 사회보장 기본권 있죠? 헌법 34조에 이거는 이제 편하게 보시는 거예요. 편하게 보시는 거고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 여기에 이제 나오는 거고요. 그래서 나머지는 다 노력할 의무, 노력하여야 한다, 실시할 의무 뭐 이런 게 있죠. 그죠? 이러한 것들이 다 구체적으로 이제 나오는 거다라는 걸 생각을 하시면 되고 자, 요거는 34조를 뭐 외우실 필요는 없습니다. 외우실 필요는 없고요. 자, 법의 목적 보시면 법의 목적 보시면 이게 이제 1조에서 얘기하는 거예요. 1조에서 얘기하는 거 벌써 기출이 나왔죠. 18년도에 기출이 나왔죠. 자, 그러면 우리 키워드는 이거예요. 사회보장에 관한 국민의 권리 있죠. 권리 동그라미 하시고 그 옆에 국가 및 지자체의 책임이에요. 그러면 사회보장 제도에 대해서 권리와 책임을 나타내는구나. 국민의 권리와 지자체와 국가의 책임. 권리와 책임을 얘기를 하고 있네. 그죠? 그 밑에 보시면 사회보장 정책의 수립 추진과 관련된 제도 이거에 대한 기본적인 사항이 조금 적혀져 있겠네. 그러면 전체 국가가 사회보장 제도를 이제 이뤄 나갈 때 어떠한 기본 계획을 세우고 이걸 실행시키기 위해서 세부적 추진 계획들을 다 세울 거잖아요. 그런 것들에 대한 기본적인 게 나와 있겠네. 그런 거 하는 게 사회보장위원회겠네. 그러니까 위원회 구성이 문제에 나오는 거예요. 사회보장위원회의 뭐 기본 기능들이 나오게 되는 거고 거기서 하는 소관사항들이 나오게 되는 거고 각종 위원회가 각종 법에서 나옵니다. 우리 뒤에 각각 고보, 그죠? 산재법, 그죠? 연금, 여기 다 위원회들 다 나올 거예요. 그런 거 싹 다 비교해서 보셔야 되고요. 결국은 권리와 의무, 그다음 제도에 대한 기본적인 사항을 마련해가지고 국민 복지에 그죠? 증진에 이바지하려고 하는 거죠. 자, 현행법 성격인데 이거 외우실 필요 전혀 없고요. 얘는 무슨 소리냐면 이해를 하는 거예요. 우리 사회보장기본법 제도가 뭐 어떻게 되어 있냐면 하나는 큰 축이 자 여러분 내가 이제 당장 이제 생계를 할 수가 없어요. 유지할 수가 없어요. 그러면 일자리를 잃었어요. 그죠? 내가 나이가 먹어가지고 일자리를 잃었습니다. 그럼 여러분들이 뭐가 제일 걱정이에요? 먹고 사는 거. 그죠? 그리고 또요. 질병. 그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이 사회보장제도의 가장 큰 축 있잖아요. 요건 그냥 이해하시는 거예요. 하나는 실업의 예방에서 조금, 실업의 위험에서 좀 벗어나게끔, 실업의 위험에 대비할 수 있게끔 하나는 소득 보장의 측면이 있는 거예요. 소득을 보장하는 측면이 있는 한면에 하나는 의료 보장의 측이 있습니다. 의료 보장. 그죠? 의료 보장의 축이 하나가 있고요. 하나는 소득 보장의 측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그냥 두 개의 틀이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요게 하나의 큰 틀이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요. 자, 현행법의 성격 1번은 이해를 합니다. 이해. 자, 맨 처음에 소득 보장형의 복지국가에서 이거는 뭐냐면 필요 최소한의 생계비를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우리는 지금 아직까지 우리 법을 안 배웠으니까 실업급여로 알고 있는 거. 그죠? 실업급여로 알고 있는 그런 식의 어쨌든 소득 보장, 최소 필요한의 그 생계비 같은 거를 여기서 주는 게 이제 옛날 구식인 거고, 자, 여기 나아가서 저소득뿐만 아니라 모든 국민이 평생 동안 생애 주기별로 겪게 되는 다양한 위험, 이게 뭐가 있을까요? 생애 주기별로? 그러니까 크게 여러분들이 항상 이해를 하시는 거는 뭐 지금은 이제 뭐 결혼을 반드시 해야 된다고 생각 안 하죠, 사람들이. 근데 불과 몇십 년 전만 해도, 그 몇십 년 전이 뭐예요? 그죠? 한 10여 년 전만 해도
결혼 같은 거 하게 되면, 결혼하게 되면 출산이라는 이벤트가 있잖아요. 그런 식으로 생애 주기별로 뭐 30대에서 뭐 가임 여성들한테 한정해서 말을 한다면 출산이라는 이벤트가 생애 주기별로 있게 되는 시기가 있죠. 그러면 요거를 대비하기 위해서 어떤 제도를 세팅한다. 뭐 요런 것들 생각해 볼 수가 있어요. 그죠? 요런 거 이해하시면 되고, 평생 동안 생애 주기별로 겪게 되는 다양한 위험에서 벗어나도록 밑줄 좀 그어 놓으실게요. 소득 및 사회 서비스. 요거를 함께 보장해가지고, 평생 사회 안전망을 구축하는 뭐예요? 맞춤식 생활보장. 이젠 단순하게 생계가 안 될 때 요 최소한의 생계비를 보장하는 거에 넘어서 맞춤형 복지 서비스까지를 생각을 하고 있는구나. 그죠? 이게 지금 우리 현행법의 성격이 이렇게 되어 있어요. 단순히 소득 보장에 이게 그것만 딱 해주진 않는다. 거기서 더 나아가서 발전을 했다라는 거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렇죠? 그래서 2번은 그냥 읽어보시면 되는 거예요. 요거는 그래서 이렇게 사회보장제도가 이렇게 좀 변해가고 있구나라는 거고요. 넘어가시면 되고요. 사회보장의 의의 보시면 여기 이제 기출 체크를 여러분들이 하셨으면 다음 시간부터 했으면 여기 이제 기출 바닥이죠. 기출 바닥이죠. 저는 원래는 여러분들이 이 기출 체크를 할 때 문제를 풀고 꼼꼼하게 하지 않으면 이거는 이제 어쨌든 완벽하게 기출 체크를 하려 그러면 수업을 다 듣고 난 다음에 해당 부분에 어떤 부분이 키워드가 오답으로 나왔는지까지 체크하는 게 완벽한 기출 체크예요. 근데 그렇게 하기가 너무 힘드니까 수업 시간에 그거는 제가 다 수업 시간에 해드릴 거고, 그러면 여러분들이 수업 전에 하실 거는 예를 들어 뭐 혼자 정하세요. 숫자에다가 체크를 한다든지 숫자에다가 형광펜을 한다든지 아니면 뭐 제목에 있는 숫자 있잖아요. 뭐 1 이렇게 되어 있으면 거기 기출이 되어 있다 그러면 1에다가 기출 체크를 하시던지, 그건 여러분들 마음대로 하세요. 아니면 실제 기출이 나왔던 단어에다가 체크를 하시던지, 뭐 문장도 상관없고요. 문장은 너무 많아지니까. 그죠? 그러니까 핵심 단어 키워드가 사실은 가장 권해드리는 거긴 해요. 자, 보시면 1번, 2번, 3번 다 기출이 다 나왔던 거죠? 그죠? 볼게요. 사회보장의 기본 이념 보시면 얘는 문제가 틀리게 나오진 않겠죠. 틀리게 나오진 않을 거고, 사회보장의 의의 보시면 기본 이념 보시면 자, 첫 번째 줄에 다양한 사회적 위험으로부터 벗어나 있죠. 그죠? 사회보장은 다양한 사회적 위험으로부터 벗어나, 얘가 키워드고요. 일단 그 아랫줄 자립을 지원, 그게 키워드입니다. 위험에서 벗어나게끔 해주고, 그 다음 모든 걸 국가가 해주는 게 아니라 뭐예요? 일단 셀프가 먼저다. 자립하는 게 먼저예요. 그래서 자립 지원이 먼저구나. 그쵸? 이렇게 키워드는 요거 두 개고요. 이렇게 사회적 위험으로부터 벗어나서 행복하고 인간다운 생활을 향유할 수 있도록 자립을 지원하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이런 것들은 되게 듣기 좋은 말이 있어요. 그래서 이런 조문들이, 이런 말들이, 듣기 좋은 말이 조문에 실제 있었네? 요 정도 눈에 익혀두는 거예요. 요 지문은. 그래서 그 정도. 행복하고 인간다운 생활을 향유할 수 있도록 자립 지원하며 끊고, 사회 참여 자아 실현에 필요한 제도와 여건을 조성해서 뭐 사회 통합까지 거창하게 나와요. 행복한 복지 사회 실현, 막 이런 것까지 나오죠. 이런 게 조문에 안 나올 것 같은데 있다라는 거, 그걸 좀 체크를 하시고요. 자, 사회보장의 개념입니다. 사회보장의 개념. 자, 여기 두 문자 하나 딸 거예요. 일단 밑줄 그으세요. 사회보장이라는 거는 뭐냐면, 밑줄 그으세요. 출산, 양육, 실업, 노력, 장애, 질병, 빈곤, 사망 등의 사회적 위험, 동그라미. 자, 사회적 위험으로부터, 자, 국민 보호하고요. 그 아랫줄. 자, 삶의 질 향상시킨 데 필요한 소득 서비스 밑줄 하시고요. 소득 서비스를 보장하는 사회보험, 공공부조, 사회 서비스를 말한다 라고 되어 있죠. 그럼 결국은 뭐예요? 사회보장은 끝에 나와 있는 보, 부, 서. 그죠? 동그라미 하세요. 사회보험의 보, 공공부조의 부, 사회 서비스의 서, 이렇게 하세요. 여기 그 밑에 보시면 사회보장 분류 있잖아요. 그죠? 사회보험, 공공부조, 그다음 사회 서비스 있고 평생 사회 안정망 있죠. 그죠? 여기 사회보장에는 평생 사회 안정망은 들어가지 않습니다. 됐죠? 보, 부, 서, 요거 세 개만 들어가는 거예요. 사회보장이라고 하는 거 뭐냐? 다양한 그러한 위험을 자, 사회보험이죠. 공공부조죠. 사회 서비스죠. 그래서 얘는 저는 그냥 보부상으로 그냥 봤어요. 보부상. 그 다음에 여기 사회보장에 안 들어오는 거는 이 평생 사회 안정망 있잖아요. 얘는 안 들어온다. 사회 안정망은 안 들어온다. 얘는 어쨌든 보장에는 들어오지 않고 이렇게 보부상
보부상 얘네 세 개만 들어오는 거다. 이렇게. 그래서 얘하고 평생사회 안정망은 이제 맞춤형 사회보장 제도를 위한 거죠. 그죠? 여기 평생사회 안정망은 이쪽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굳이 보자면 평생사회 안정망 망해서 결국은 이 보험으로 위험을 조금 해주고 공공부조로 사회적 위험에 대응할 수 있게 해주고 사회 서비스를 통해서 비금전적으로 서비스를 제공하고 그 다음 평생사회 안정망까지 다 해가지고 우리의 복지 뭐예요? 맞춤형 복지 제도를 이루어가는 거죠. 이렇게 되어 있어요. 사회보장 기본제도라는 게 그래서 이렇게 되어 있구나. 자, 그러면 우리가 사회보장의 분류라고 해서 1, 2, 3 이렇게 되어 있죠. 사회보장, 사회보험, 사회부조, 사회서비스 이렇게 있는데 사회보험 일단 동그라미 하시고요. 사회보험의 보호 동그라미 하시고 키워드 봅니다. 키워드. 일단 1번 빈출되는 지분인데 사회보험이라는 거는 뭐냐면 자 밑줄 그세요. 사회적 위험을 보험의 방식으로 이게 힌트예요. 그러니까 사실은 사회보험이죠. 보험의 방식으로 위험에 대처하는 거니까. 이게 뭐 있어요? 우리가 이제 배울 거. 그쵸? 고용보험, 선제보험, 국민건강, 연금 이런 거 다 얘기하는 거예요. 보험의 방식으로 하는 거. 이게 바로 사회보험입니다. 근데 옆에 보시면 힌트가 또 나오죠. 건강과 소득보장. 이게 뭐예요? 하나는 의료보장의 축, 하나는 소득보장의 축이라고 얘기했잖아요. 이거예요. 그쵸? 그래서 요렇게 보시고요. 아, 사회적 위험을 보험의 방식으로 이게 키워드입니다. 그래서 그냥 다음엔 눈으로 보시는 거예요. 아, 이렇게 공공적 보험 제도를 얘기를 하는 거구나. 그래서 이 사회보험법이라고 되어 있는 거는 이게 4개의 4대 보험 우리 얘기하는 거구나. 우리가 배울 거. 넘어가고 공공부조라는 거는 그겁니다. 자, 1번 기출이 나왔죠. 많이 나왔죠. 공공부조라는 거 정의 자체 보세요. 자, 국가 지자체의 책임 하에 있죠. 이게 키워드입니다. 국가 지자체를 동그라미 해 놓으세요. 국가 지자체. 책임의 주체가 누구인지가 시험에 많이 나와요. 아까 말씀드렸던 키워드. 국가와 지자체의 책임. 이걸 일단 동그라미 하시고요. 그 옆에 밑줄 그을게요. 자, 생활 유지 능력이 없거나 동그라미 생활이 어려운 국민의 그 아랫줄에 최저생활 동그라미 자립지원 동그라미 해 놓으세요. 아, 결국 뭐냐면 이거는 자, 생활 유지 능력이 없거나 어려운 국민한테 인간다운 생활 보장하는 거예요? 아니에요. 최저한의 수준을 보장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보시면 아, 최저 생활을 보장하고 완전히 다 그냥 국가가 주는 게 아니라 뭐예요? 목적 자체가 처음에 자립지원이라고 그랬잖아요. 처음에 들어올 때. 아, 자립지원 하는 거구나. 이렇게 좀 체크를 하시고요. 그래서 요거 오답으로 많이 나오는 게 요거 아까 처음에 키워드 할 때 책임 주체를 물어본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국가 책임 4가지 외울 거다 했잖아요. 자, 얘는 분명히 공공부조는 국가와 지자체 책임이지 지자체 책임만 단독으로 있지 않아요. 공공부조니까. 생활 능력이 어려운, 생활 능력이 없는 사람을 돕는 거기 때문에 지자체 혼자 못해요. 국가가 같이 들어가야 됩니다. 같이 들어가는 거기 때문에 그거를 하나 이제 틀리게 될 수가 있고 또 하나 꼬는 거는 분명히 여기 생활 유지 능력이 없거나예요. 요거를 오답에서 노동 능력이 없거나 이런 식으로 많이 꼬아요. 노동 능력이 없거나 이런 식으로 꼬고 그 다음 앞에 있는 주체 있죠. 책임 주체. 요거를 오답으로 많이 냅니다. 그래서 저 같으면 제가 원하는 기출 표시를 하라는 거는 키워드 일단 동그라미 해드리잖아요. 요런 거를 많이 오답으로 내요. 요런 거를. 주체. 그러니까 요런 거를 형광펜으로 조금 더 하이라이트를 좀 해놓으라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노동 능력은 당연히 이거는 오답인 거고 거기 나와 있잖아요. 생활 유지 능력이 없거나 생활이 어려운 국민. 요런 거 이렇게 체크하라는 거예요. 하나씩 천천히 할게요. 자, 그러면 사회보험 있잖아요. 얘는 누구 책임이에요? 얘는 보험이에요, 여러분. 보험은 지자체가 하는 거 봤어요? 보험을? 아니죠. 그래서 이게 시험에 많이 나와요. 국가 책임 중에 하나입니다. 국가 책임 4개 중에 하나예요. 그래서 거기다가 좀 적어 놓으세요. 사회보험에다가. 사회보험은 국가의 책임으로 시행하고 여기다가 적어 놓으세요. 사회보험은 국가의 책임으로 시행하고 뒤에 있어요. 있는데 적는 거예요. 사회보험은 국가의 책임으로 시행하고 이렇게 적어 놓으세요.
그쵸? 이렇게 딱 적어 놓으시고, 아, 요거 뒤에 국가 책임 4가지를 암기할 겁니다. 그래서 거기서 하나씩 얘기를 해드릴게요. 자, 그래서 보시면, 여기 한번 볼까요? 그 옆에, 국가 책임 보시면, 이게 제가 나올 때마다 조금 알려드릴게요. 나올 때마다. 자, 나올 때마다 알려드릴 건데, 요거 뒤에 있어요. 사회보험, 요거 국가 책임으로 시행하고 뒤에 나옵니다. 해당해서 나올 때 알려드릴게요. 자, 공공부조 넘어가시면 2번 그 눈으로 보세요. 실제로 생활 불능 상태에 있거나 생활이 공공한 상태에 있는 사람한테 최저 생계 수준 보장해 주는 거예요. 인간다운 생활 수준이 아니라. 그죠? 그래서 이렇게 좀 체크를 하시고요. 그래서 나오는 게 의료급여법이 되게 가장 대표적인 거예요. 건강보험이랑은 달라요. 의료급여는 달라요. 건강보험이랑은. 뒤에서 건강보험 할 때 설명 잠깐 해드릴게요. 그래서, 의료급여가 있구나. 그 다음 사회서비스는, 자, 그러면 사회보험이랑 공공부조 같은 경우는, 사회보험이랑 아까 보부서가 있다 그랬는데, 이렇게 있고, 평생사회안정망이 있죠? 평생사회안정망이 있는데, 자, 보험하고 이 공공부조는 금전적인 거죠. 그쵸? 금전적인 거다. 성격이. 그리고 이 사회서비스 예하고 평생사회안정망은 비금전적인 거예요. 그쵸? 그럼 금전적인 면하고 비금전적인 부분을 이렇게 합쳐가지고 사회보장 제도가 굴러가고 있구나. 라는 거 그냥 이해하시면 돼요. 이해를 하시고 문제는 이 정의 규정 자체가 맞는지 틀리는지를 나온다. 자, 사회서비스 볼게요. 사회서비스 보면 밑줄 긋습니다. 1번 기출이 나온 거고요. 자, 사회서비스라는 거는 자, 국가, 지자체 및 민간 부분에 도움이 필요한 모든 국민 동그라미 모든 국민. 아까 공공부조는 뭐였어요? 생활유지 능력이 없거나 생활이 어려운 국민이었는데 서비스는 모든 국민이 누리긴 해요. 그죠? 이거 이해 가실 거고 모든 국민에게 자, 복지. 그 눈으로 보세요. 복지, 보건, 의료, 교육, 고용, 주거, 문화, 환경 등 분야에서 밑줄 그세요. 인간다운 생활 보장. 자, 이거를 여러분들이 딱 눈이 있으면 얘하고 공공부조의 최저생활이랑 꼬을 것 같지 않아요? 저는 그렇게 꼬을 것 같아요. 문제도 그렇게 나오고. 그럼 키워드 뭐예요? 인간다운 생활 보장이죠. 여기에 최저생활이 안 들어간다고요. 최저생활 아니라고요. 최저생활 아니다.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키워드를 미리미리 조금 적어 놓으시면 이게 미리 여러분들이 뒤에서 여러분들이 틀릴 가능성이 있는 OX 기출지문 여기다가 다 하는 거예요. 지금 단거나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필기가 귀찮고 어렵고 하더라도 여러분들이 따라오시면 나중에 다 이게 다 밑바탕 큰 그림이거든요. 얘가. 그래서 그렇게 되어 있는 거니까 그렇게 좀 따라오시면 되고요. 이렇게 해야 여러분이 안 졸아요. 왜요? 졸면 금방 후딱 날아가 버리거든요. 몇 페이지? 그죠? 이거 다 피가 되고 살이 되는 거예요. 그죠? 잔소리 그만할게요. 자, 사회서비스다라고 하면 모든 국민에게 인간다운 생활을 보장하기 위해서 고용이든 의료든 교육이든 그런 부분에 있어서 비금전적으로 복지 서비스를 이제 제공하는 거를 우리가 사회서비스라고 하는구나. 됐죠? 이렇게 하는 거고요. 그래서 보장하고 두 번째 줄 상담, 재활, 돌봄, 정보 등 제공하고 이런 지원 등을 통해서 삶의 질이 좀 향상되도록 지원하는 다양한 제도를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넘어가시고 평생사회 안전망이라는 거는 키워드가 뭐냐면 자, 얘가 사회 서비스인지 평생사회 안전망인지를 골라내는 방법은 평생이잖아요. 평생. 그죠? 평생 사회 안전망이잖아요. 그럼 키워드가 평생이니까 생애 주기 이런 말이 나오면 이제 요걸로 골라내시면 돼요. 그래서 키워드는 자, 생애 주기에 걸쳐 보편적으로 충족돼야 되는 기본 욕구 끊고 생애 주기에 따라서 보편적으로 오는 그러한 기본 욕구하고 끊고 특정한 사회 위험에서 오는 특수 욕구. 이 키워드입니다. 그죠? 자, 이 평생 사회 안정망이라는 거는 맞춤형 사회보장 제도라고 이해를 하시면 돼요. 요거는. 그렇기 때문에 그 속속들이 그 위험 포인트에서 딱딱 들어오는 거예요. 그죠? 보편적으로 있는 거는 기본적인 그런 욕구랑 그다음 특정할 때 생기는 특정한 위험에 대비하는 그 특수적인 욕구 있죠. 그래서 그거를 고려해가지고 만들어지는 게 이런 맞춤형 사회보장 제도 요거를 평생사회 안정망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키워드가 문제가 우리 문제 잠깐 볼까요? 문제? 자, 문제 잠깐 보시면 기출문제 같은 거 보세요. 그러니까 용어 정의 같은 거 나오는 거 있잖아요. 용어 정의 같은 거 나오는 거 보시면
자,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나와요, 문제가. 그래서 문제를 미리 보고 들어오라는 거예요. 자, 3번 보세요. 사회보장 기본법상 생애 주기 나오죠. 보편적으로 충족, 기본 욕구와 특정에 오는 특수 욕구이 뭐예요? 평생사회 안정망. 이거 이렇게 고르는 문제가 나온다고요. 이런 식으로. 뭐 이런 식으로 문제 안 나오더라도 2번처럼 이렇게 뻥긋 뚫어놓고 이게 뭐냐라고 얘기할 수 있겠죠. 그죠? 충분히 나올 수 있는 문제예요. 그쵸? 이렇게 들어가 있는 거고. 자, 이렇게 해서 문제가 이런 식으로 나올 수가 있구나라는 거 체크를 조금 하세요. 자, 그 다음에 여러분들 볼게요. 사회보장의 책임 보겠습니다. 사회보장의 책임. 그러면 아까 얘네들 이렇게 정리 다 했습니다. 우리가 외울 거는 사회보장인 거는 뭐라고요? 사회보장? 보, 부, 서. 이게 사회보장이구나. 됐죠? 요 두 개는 금전적으로 보험의 방식과 공공구조를 통해서 금전적으로 우리 소득하고 의료를 보장해 주는 거고, 그 다음 얘는 서비스하고 사회 서비스하고 평생사회 안정망은 비금전적으로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맞춤형 이런 복지를 하게 되는 하나의 다양한 제도다. 그죠? 그래서 이렇게 사회 서비스까지가 사회보장이다. 일단 조문상으로는 그렇게 되어 있다라는 거 좀 체크를 해주세요. 자, 사회보장의 책임입니다. 3절 보시면 다른 법률과의 관계되어 있죠. 자, 첫 번째 보세요. 사회보장 법률을 제정하거나 개정할 때는 밑줄 그세요. 사회보장기본법의 부합. 이게 아까 제일 처음에 했던 헌법의 매개체 역할을 한다라는 게 이런 의미예요. 그래서 모든 복지제도를 할 때는 이 사회보장기본법이 약간의 뭔가 가장 모법처럼, 그죠? 가장 기본적인 법률로 기능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에 부합해야 된다라는 거 되어 있고요. 자, 그 다음에 2번이 중요하죠. 국가 및 지자체 책임이라고 되어 있잖아요. 그렇죠? 이렇게 되어 있는데 요 중에서도 우리가 국가 책임 4가지만 따로 뽑아서 암기를 할 거예요. 요거 4가지, 요거 다음 시간에 필기를 해드릴 겁니다. 자, 요거 기출이 좀 됐죠? 21년도에도 국가 및 지자체 책임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게 사람이 어떻게 아무리 내가 외운다고 해도 어떤 거는 국가 지자체 책임이고 어떤 거는 국가 책임인데 이걸 어떻게 일일이 다 외워요. 그죠? 그러니까 우리가 딱 외울 거는 국가 책임만 딱 빼서 외워요. 그거만 외우고 나머지는 그냥 국가랑 지자체겠죠. 그렇게. 됐죠? 그렇게 외우는 거예요. 자, 보시면 일단 이거는 스무스하게 그냥 느낌이 오는 걸로 보세요. 국가 지자체는 모든 국민의 인간다운 생활을 유지 증진하는 책임을 가진다. 이런 조문이 있다라는 걸 아세요. 이런 조문이 있다. 자, 포커스는요. 이 국가 지자체 이 앞부분 있죠. 이게 책임이 국가만 지는가 지자체가 지는가 요런 걸로 많이 꼬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틀리라고 내는 지문이 아닙니다. 이거는 그냥 맞으라고 그냥 거저 주는 지문인 거예요. 이거 뉘앙스가. 그죠? 그래서 모든 국민의 인간다운 생활을 유지 증진하는 책임을 지는구나. 2번. 국가 지자체는 사회보장에 관한 책임과 분담과 역할을 합리적으로 분담, 거기다 밑줄 하세요. 누가 몰빵하는 게 아니라 합리적으로 분담해서 가져야 되는구나. 그래서 어떤 거는 지자체 책임 같이 오고 어떤 건 국가가 책임지고 이래요. 요 조문이 있다라는 거 알아두시고, 그 다음 3번. 자, 3번이랑 4번 빈출이 됐죠? 3번, 4번 중요합니다. 일단 주체는 국가 지자체고요. 3번은. 자, 국가 발전 수준의 부응 여기다가 여러분들 틀릴 것 같거든요. 제 생각에. 좀 틀릴 것 같은 색깔 내지는 기출 체크로 좀 체크를 해놓으세요. 국가 발전 수준에 부응하고 사회 환경의 변화에 선제적으로 대응 밑줄 긋고요. 이제 뭐 따라가야 되면 발맞춰 따라가야 되면 이렇게 나오면 안 돼요. 선제적으로 대응해야 됩니다. 지속 가능한 사회 보장 제도를 확립을 하고 매년 동그라미 하세요. 경년 아니고요. 매년. 재원 조달하는 거는 매년 재원 조달해야죠. 그죠? 기본 계획 다 5년짜리 세우고 1년짜리 시행 계획 세우고 할 텐데 당연히 이거는 복지제도는 돈이 안 들어갈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당연히 매년마다 이거 해야 되는 겁니다. 당연한 거예요. 외우는 게 아니라. 자, 그러면 3번에 보시면 3번에 국가 발전 수준에 부응하고 있죠. 거기다가 형광펜으로 하시고 요거 뭘로 맨날 꼬냐면 국제적 기준에 부응하고 이런 식으로 맨날 꼬아요. 국제적 기준이라고 맨날 꼽니다. 이거 아니다. 이렇게 체크하세요. 자, 그래서 선제적 대응 이렇게 좀 체크를 하시고요. 그 다음 4번이 드디어 국가 책임 4가지 중에 1개 나온 거예요. 국가는 있죠. 거기다가 동그라미 하시고요. 지금 여기 지자체 없어요. 이거 국가만 있는 거예요. 국가만 있는 4가지 중에 1개입니다. 국가는
사회보장제도 안정적인 운영을 위해서 밑줄 그세요. 형광펜으로 중장기 사회보장 재정 추계. 중장기 사회보장 재정 추계를 언제마다 해요? 경년으로 합니다. 경년으로. 자, 이거 매년 이렇게 나오면 틀리는 거죠? 중장기니까 일단 매년은 아니겠죠. 느낌적인 느낌상. 그죠? 중장기 재정 추계니까 경년이에요. 이렇게 가시는 거고요. 자, 그래서 얘를 그 밑에다가 딱 하나만 좀 적어 놓을게요. 자, 모든 우리 법에는 정보에 관련된 것만 빼고요. 보통의 경우에는 기본계획하고 시행계획이라는 게 있어요. 뒤에다 나올 건데 미리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통 얘가 이제 5년짜리고요. 얘는 매 1년짜리예요. 1년. 그쵸? 5년. 기본계획 5년. 시행계획 1년. 이 중장기 재정체계 몇 년? 재정추계 몇 년? 2년. 이렇게 체크. 그쵸?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우리 요거 조금만 더 할게요. 국가 가정, 요거 책임, 요거 조금만 더 할게요. 한 장 끝내버립시다. 자, 방가로 1번 보시면 국가 등과 가정 있죠? 국가 등과 가정 있죠? 요거는 가정이 왜 나오냐면 국가의 책임을 완화시키려고 나오는 거예요. 아까 목적 자체가 처음에 뭐라 그랬어요? 국민의 권리와 국가 지자체 책임주고 자립자활. 그죠? 그거 하려고. 가정이 네가 먼저 1차 책임이에요. 그거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보시면 국가 지자체는 가정이 건전하게 유지되고 기능이 향상되도록 노력해야 된다라는 조문 있다라는 거. 눈에 그냥 보시고. 국가 지자체는 사회보장제도 시행할 때 가정과 지역 공동체의 자발적인 복지 활동 요거 촉진해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막 동사무소나 아니면 지역마다 있는 그 사회복지센터 같은 데 있잖아요. 거기서 막 바자회하고 자선 바자회하고 막 이러는 거예요. 그죠? 이런 조문이 있다라는 것만 그냥 눈에 보시고 국민의 책임 있죠. 국민의 책임. 거기 옆에 보시면 자립조정의 원리라고 되어 있는데 얘도 마찬가지예요. 국가하고 지자체의 재정 부담을 완화시켜주기 위해서 있는 거예요. 그죠? 보시면 모든 국민은 주체가 모든 국민이죠. 모든 국민은 내 능력을 최대한 발휘해서 자립자활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된다. 손가락만 빨고 있지 말아라 이거예요. 최소한의 노력을 하라는 거고요. 자, 2번 모든 국민이죠. 모든 국민은 뭔가 경제적, 사회적, 문화적, 정신적, 신체적으로 보호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람에게 관심 가지고 그 옆에 보시면 보다 나은 삶을 누릴 수 있는 사회 환경 조성에 서로 협력하고 노력해야 된다라는 선언적인 조문이 있어요. 그죠? 그래서 이런 조문이 있다라는 거 어차피 저랑 한 번 보면 뒤에서 안 볼 거예요. 그래서 지금 눈에 보시고. 자, 3번 기출 지문이죠. 모든 국민입니다. 모든 국민. 여기를 뭘로 많이 꼬냐면 기업 및 노동조합으로 꼬아요. 그건 이상하게. 모든 국민을 빼버리고 기업 및 노동조합은 뭐 협력해야 된다. 뭐 이런 식으로 나오거든요. 그게 아니고 모든 국민이다라는 거 체크를 해 놓으시고요. 모든 국민은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서 비용 부담이나 정보 제공 이런 거 하는 국가의 사회보장 정책에 협력해야 됩니다. 이런 의무 조항이 있다라는 거 알아두세요. 그래서 협력해야 된다. 이게 협력할 수 있다로도 꼬아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좀 문제가 되니까 키워드는 모든 국민 그리고 하여야 한다. 여기다 동그라미를 해 놓으세요. 마지막 외국인의 적용입니다. 이거 상호주의죠. 니네 나라에서 어떻게 하는지에 따라 우리나라도 해주겠다. 이게 가장 기본적인 컨센서스예요. 그죠? 그래서 보시면 사회보장제도 적용할 때는 상호주의 원칙에 따르는 거죠. 그죠? 관계법령에 따르는 거고. 그래서 이거를 맨날 뭐 인권 존중의 원칙에 의해서 막 이런 식으로 돼요. 그거 아니다라는 거 좀 체크를 하시고요. 자, 이렇게까지 해가지고 우리 첫 시간 끝냈고 다음 시간에 좀 이어서 우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쉬세요 10분.